아무리 붙잡아도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연이 끝났다는 신호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프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가깝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만 대고 마치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또는 가족, 친구, 연인, 동료, 한때는 소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억지로 만나는 것 같고 서로에게 부담만 되는 것 같다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될까? 더 노력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로 밤잠을 설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끝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30년간 수천 명의 상담을 해온 전문가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연이 끝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명확한 신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하면 불필요한 상처와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매달리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주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신호와 각각의 올바른 대처법까지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먼저 인연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인연이란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모든 만남이 인연은 아니죠. 진정한 인연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성장하게 되고 행복해져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억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연락하게 되고 만나게 되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겨져요. 하지만 모든 인연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역할이 끝나고 때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인연의 끝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이 끝나가는 신호를 보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노력하면 회복될 거야. 예전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명확히 말합니다. 인연에도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다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인연이 끝났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호, 억지로 만나게 된다. 인연이 끝났다는 첫 번째 신호는 억지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자연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오늘 뭐 해? 커피 한잔 할까?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날 약속을 잡는 것도 쉬웠어요. 언제 시간 돼? 나는 언제든 괜찮아라고 서로 양보하며 시간을 맞췄죠.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하지만 인연이 끝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이 뜸해집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대화가 시작돼요. 상대방에서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만날 약속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할게라는 말만 반복해요.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어색하고 할 말이 없고 시간이 빨리 가기만 바라는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보면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연스럽게 연락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답장이 와요. 연인 사이라면 예전에는 매일 안부를 물었는데 이제는 며칠씩 연락이 없어요.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만 대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된 자녀가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전화통화도 빨리 끝내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더 자주 연락하려고 해요. 연락이 없으니까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죠. 강제로 만나려고 해요. 바쁘다고 하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탓해요. 요즘 너무 차갑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불평해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켜요. 상대방은 더 부담스러워하고 더 피하게 되죠.
그렇다면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황을 인정하세요. 관계가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둘째,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관계만이 진정한 관계예요. 셋째, 거리를 두세요. 당분간 먼저 연락하지 말고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넷째, 새로운 관계에 집중하세요. 끝나가는 관계에만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신호, 대화가 겉돌기 시작한다. 인연이 끝났다는 두 번째 신호는 대화가 겉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이 있을 때 대화는 어떤가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의 고민, 꿈, 두려움 같은 진솔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해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할 말이 더 많아요. 침묵도 편안해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서로를 이해해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연이 끝나가면 대화가 완전히 달라져요. 표면적인 이야기만 해요. 요즘 어때? 일은 잘 돼? 건강은 괜찮지? 같은 형식적인 대화만 반복해요. 대화가 빨리 끝나요. 할 말이 없어서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고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해요. 진솔한 이야기를 피해요. 개인적이고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리감이 느껴져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은 딴 생각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친구와 밤새도록 인생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30분도 대화하기 어려워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봐도 그냥 똑같이라는 대답만 돌아와요. 연인 사이에서는 예전에 서로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나누었는데 이제는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도 그냥 이랬어라고 간단히 답해요. 부부 사이라면 예전에는 아이들 교육이나 미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이야기만 간단히 주고받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억지로 깊은 이야기를 시도해요. 우리 진솔한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해요. 과거를 자꾸 언급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해요. 문제를 지적해요. 요즘 대화가 안 된다. 너무 형식적이다라고 비난해요.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오히려 상대방이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억지로 깊은 대화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만이 의미가 있어요. 둘째, 과거와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셋째,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세요. 상대방이 표면적인 대화를 원한다면 억지로 깊게 들어가려 하지 마세요. 넷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가세요. 상대방과의 대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세 번째 신호, 함께 있어도 에너지가 소모된다. 인연이 끝났다는 세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신호는 함께 있어도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이 있을 때는 어떤가요? 함께 있으면 힘이 나요. 피곤했는데도 상대방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고 활력이 생겨요.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시너지가 생겨요. 11이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느낌이에요. 서로의 장점이 더 빛나요. 시간이 빨리 가요. 즐거우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요. 하지만 인연이 끝나가면 완전히 반대가 돼요. 함께 있으면 피곤해져요.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만나고 나면 지쳐서 집에 가서 쉬어야 해요. 억지로 노력해야 해요. 재미있게 보내야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서로 방해가 돼요. 혼자 있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함께 있으니까 오히려 불편해져요. 시간이 안 가요. 언제 끝날까 하면서 시계를 자꾸 쳐다보게 되고 빨리 헤어지고 싶어져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첫째, 에너지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부딪히고 소모돼요. 둘째, 관계에 대한 기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예전 같은 관계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셋째,
성장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면서 공통점이 줄어들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 갔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즐거웠던 시간이 이제는 의무감으로 느껴져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대화에 참여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져요. 연인과 데이트를 해도 예전 같은 설렘이 없어요. 뭔가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각자 스마트폰만 보게 돼요.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즐거웠던 가족 시간이 이제는 스트레스가 되고 빨리 끝나기만 바라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더 노력하려고 해요. 내가 더 재미있게 만들어야겠다. 더 관심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될까? 라고 분석하려고 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요. 예전처럼 해보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봐라고 요구해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억지로 만든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 관계가 변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둘째, 억지로 노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는 지속되기 어려워요. 셋째,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모색해 보세요. 예전과 같을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넷째, 필요하다면 정중하게 거리를 두세요.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하세요.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는 지혜. 세 가지 신호가 모두 나타났다면 이제 받아들일 때입니다. 인연이 끝났다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과거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라는 추억에 매달려요. 둘째,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계를 잘못 관리했나? 라고 자책해요. 셋째,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까지 없으면 누가 남을까? 라고 걱정해요. 넷째, 체면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라고 신경 써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도 소중한 것이다.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인연을 위한 공간이 생겨요. 끝나는 관계에 매달리느라 새로운 관계를 놓치지 않게 돼요. 둘째, 과거의 좋은 기억들이 더 소중해져요. 억지로 이어가느라 좋은 기억들까지 망치지 않게 돼요. 셋째,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게 돼요. 넷째, 더 성숙한 사람이 돼요.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는 것도 인생의 중요한 배움이거든요. 끝나는 인연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방법. 그렇다면 끝나는 인연을 어떻게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말고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웠어. 너 덕분에 많이 배웠어.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감사해.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돼요. 둘째, 서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배신당한 기분이다. 이런 말들은 서로에게만 상처가 돼요. 대신 우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한 것 같아.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아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자연스럽게 연락을 줄여가세요.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지도 억지로 연락을 유지하지도 마세요. 자연스럽게 빈도를 줄여가면서 서로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넷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끝나는 관계에만 신경 쓰지 말고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활동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위한 준비. 인연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새로운 인연을 위해 준비해야 해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어야 건강한 인연을 만들 수 있어요.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여행하기, 혼자 식사하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독립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둘째, 자신을 더 사랑하고 발전시키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해보세요.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할 때 그에 맞는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요. 셋째,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과거의 상처나 실망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편견을 가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하세요. 넷째, 적극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세요. 같은 환경, 같은 사람들과만 있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새로운 취미 모임, 새로운 동네, 새로운 활동, 자신의 영역을 넓혀보세요. 인연에 대한 새로운 관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연이 끝났다는 세 가지 신호. 억지로 만나게 된다. 대화가 겉돌기 시작한다. 함께 있어도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서로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 배운 것들, 함께한 소중한 추억들, 성장하게 해준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인연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계절이 바뀌듯이 인연도 바뀌는 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끝나는 인연을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새로운 인연을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두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소중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연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위로받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